보면은 저 독수리의 눈과 인간의 최첨단 기술이 담겨있는 사진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게임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진기는 보면은 막 돈도 비싸고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은 사실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눈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사진은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은 사진을 찍으실 때 꼭 명심을 해야 되는데 사진은 뭐냐면요. 빛과의 싸움이에요. 빛. 그러니까 사진은 빛에 민감하셔야지 사진이 잘 찍혀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빛을 모르시면은 사진은 안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시커멓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는 사진이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하더라도 좋은 사진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저 밖에 가보면 지금 햇빛이 쨍쨍하잖아요. 자연광이 있는데 저기에 가서는 뭐 2,000불, 3,000불짜리 카메라든 아니면은 우리 흔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있잖아요. 다 잘 나옵니다. 빛이 풍부한 데에서는 사진은 다 좋아요. 근데 좋은 사진기를 왜 구입하느냐? 빛이 없는데, 빛이 부족한 데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좋은 카메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기를 좋은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막 요즘 그 캐논에 가보면은 뭐 5D, 6D 하는 이런 게 뭐 흔히 사진기는 잠깐만요. 제 카메라가 별로 썩 좋은 카메라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주 저는 지금 현재 뉴스엠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있는데 저희 신문은 사진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사진기는 이게 바디라고 하죠. 바디라고 하고 이게 이제 렌즈입니다. 렌즈. 바디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진에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조리개가 뭐냐면 이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열렸다 닫혔다는 거예요. 이게 빛을 착각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 조리개라는 게 있는데 이 바디의 조리개가 얼마나 좋느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제 사진이 질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렌즈를 가지고서 이제 렌즈가 짧고 렌즈가 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진기는 보통 스마트폰에는 그냥 다 안에 사진기가 내장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바디하고 렌즈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진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빛입니다. 빛. 근데 빛이 어떤 각도에서 비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빛을 총 9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이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넘겨줄 수 있나요? 여기서? 예. 하나씩만 넘겨주세요. 장르님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빛이 이렇게 인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서 빛이 있잖아요. 햇빛이요.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저기 빛이 들어오는 빛을 역광이라고 하죠. 역광. 그리고 양쪽 옆에서 뒤쪽이지만 옆에서 하는 것은 반역광이라고 하고 아주 완전 옆에서 빛이 오는 경우를 우리는 측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카메라 방향과 같은 순환 방향으로 해서 앞에서 있는 걸 사광이라고 하고 맨 뒤에 있는 광을 순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퀴즈를 드릴게요. 퀴즈 재미만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예, 답은 다 있는데 자 이게 이 사진이 지금 순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사진을 넣으시려면 이게 왜 순광일까요? 뭘 보고 순광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림자. 네. 그렇죠. 예. 그림자. 제일 중요한 건 밝기가 어디가 있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림자가 보면은 이 코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림자가 지금 없죠. 지금 보면은 이 빛이 정면에서 지금 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후레쉬도 필요 없고 뭐 좋은 카메라도 필요 없고 그냥 찍으면 됩니다. 이럴 때는 아주 노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는 사광입니다. 사광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옆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사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역시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졌죠. 예, 이쪽 보면은 이 친구의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그림자가 져 있죠. 그럼 빛이 지금 어느 쪽으로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쪽에서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쪽 사광이 되는 거죠. 하나 좀 넘겨볼까요, 또? 그 다음은 측광이에요, 측광. 이 측광은 바로 그 피사체가 있는 데에서 옆에서 바로 빛이 치어지는 경우예요. 이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여러분, 이 측광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물 사진 찍을 때 특히 창가 같은 데서 오는 측광 있잖아요. 이 창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서 있으면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인물 사진에서 창이 필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 빛을 살짝 부드럽게 필터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 찍히면은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인물 사진이 좀 이렇게 은은하면서 좀 그런 효과를 좀 바라시고 찍고 싶으실 때에는 이 측광, 특히 유리창 옆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굉장히 좋은 사진이 나온다. 이것을 한 번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 넘어갔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반역광인데 뒤에요, 뒤에. 근데 완전 뒤에가 아니죠. 여기 보면은 역시 빛인데 이쪽에 보면 여기 빛이 이쪽에 비춰져 있죠. 지금 뒤에서 비친다는 걸 아는데 아주 뒤에라면은 빛이 여기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역광 상태는 프레쉬를 아주 틀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어느 정도. 그래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역광을 보시면 항상 저희는 사진을 볼 때 이게 빛이 어디에 있고 그림자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좀 민감하게 보면 사진을 좀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 넘겨볼까요? 그 다음은 역광이에요. 역광. 역광은 말 그대로 인물의 뒤에 빛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노출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도 뒤에 빛이 태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피사체는 이렇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뒤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 앞에 인물 우리 환하게 웃어 막 하면서 막 찍잖아요. 근데 결국 백날 웃어봤자 나중에 찍을 때 보면은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노출이 전부 다 대부분 이 빛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 역광이면서 이 뒤에도 밝게 하고 앞에도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프레쉬.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은 뒤에 노출을 맞추긴 하는데 사람 얼굴에다 후레쉬를 터치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뒤에도 살고 앞에도 살게 되는 거죠. 낮에. 그렇죠. 낮에 같은 경우 아주 그런 효과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저분이 카메라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뭘 보면 아냐면요. 사진을 찍을 줄 아시는 분 항상 뭐부터 고려를 하냐면 빛을 먼저 고려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어디에 있고 이 빛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배경을 먼저 고민하세요. 어느 배경이 이쁘고 뭐 하고 고민하시는데 카메라의 기본은 빛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상방광 이건 뭐 그 인공적인 기능인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건물 같은 데 보면은 바로 위에서 내리 찍는 경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 보면 이 코 밑에 이렇게 빛이 그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이제 이 위에서 빛이 내려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조금 괴기스럽고 약간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 특히 이제 뭐 인터뷰 기사라든지 어떤 효과적인 예술적인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꽤 괜찮아요. 근데 이 그림이 사진을 보시면 상방광이기 때문에 이게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사진이 괜찮은 이유는 이 그림과 어울리는 뒤에 배경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면 전반적으로 상방광은 그 사진이 좀 어둡거든요. 근데 항상 상방광 할 때 뒤에는 좀 배경을 좀 밝은 색, 좀 총천연색 이런 걸 뒀었을 때 서로 색감이 좀 어울려가지고 이쁜 사진이 보통 많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나가보고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풀라이트라는 건 이거 애들 장난할 때 밑에다 이제 프레시 놓고 막 이렇게 찍을 때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덟 번째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이 실루엣이라는 건 바로 역광이나 해가 질 때 역광을 이용하는 건데 이 빛은 뒤에 있어요. 빛은 뒤에 있고 피사체는 앞에 있는데 그냥 실루엣만 보이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노출을 여기다 맞추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시커멓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요. 그래서 이런 실루엣만 가지고도 멋진 그림이 좀 많이 만들어지죠. 이런 걸 찍으시면 다들 이제 흥분하셔가지고 이건 뭐 신문사에다 제보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찍을 수 있고 요즘 기계가 좋기 때문에 이럴 때 태양이 저 뒤에 있구나 한번 찍어볼까? 근데 실루엣이 괜찮네 라고 하면서 찍어보시면 괜찮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실루엣을 찍을 때에는 꼭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빛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배치가 중요합니다. 배치. 이 배치를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흔히 말해서 황금 분할이라고 해서 3, 3, 3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중에 한쪽으로 이걸 피사체를 몰고 이 또 한쪽에다가 빛을 놓으면서 나머지는 배경이 되게 만드는 이 구도. 이 구도는 가장 일반적인 구도입니다. 일반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혹시 바닷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내가 실루엣 한번 찍고 싶다 할 때에는 저 구도로 해가지고 한번 찍으시면은 꽤 이쁜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그런 구도입니다. 저게요. 혹시 뭐 빛에 관련돼서 날카로운 질문 제외하시는 질문 있으세요? 그렇죠. 편안하게. 그것도 역광의 한 종류잖아요. 그렇죠. 역광이죠. 역광이에요. 네. 역광인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프레시를 터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것도 뭐 색감도 나중에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 색감이고 저긴 파란색 색감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도 맞추는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까 반역광 할 때요. 그 반이 역광 반대라는 게 아니고 절반만 역광을 그렇죠, 주는 그렇죠. 거죠? 네. 하프 반, 네, 하프 역광. 사과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강. 네. 태양은 지금 태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같은 데서 이 좀 이렇게 침침한 특히 해질적 노을이라든지 진짜 한 그 가운데 그냥 이런 것은 보통 이게 정오에 떠 있는 태양 이게 그럴 때는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노을 질 때라든지 아니면 해가 뜰 때라든지 이럴 때 찍으면은 이런 실루엣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오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실루엣을 찍으라고 피사체를 가운데다 놔요. 근데 이런 것은 가장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 구도에 있어서 이 구도 하나를 좀 외워두면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금 왜 가운데다 놨느냐?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인물들이 많으니까 가운데다 놔도 크게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눕혀서 놓는다면 저 인물들도 이쪽에다 놓으면은 또 더 나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반사판이라고 그 왜 알비눔판 같은 거. 네네. 그러니까 거기 빛의 반대 방향에서 들고. 왜냐면 여기가 지금 빛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이제 인공적으로 빛을 쓰는데 후레쉬를 터뜨리면 아시겠지만은 후레쉬가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좀 낫지만 이렇게 탁 터뜨리면 얼굴이 허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이쁘니까 반사광은 뭐냐면 이 빛을 모아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후레쉬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은박지로 치면 은은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좀 은은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사진이 굉장히 은은해지고 좋아져요. 특히 이제 이 결혼식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에는 역광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앞에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은박지를 들고 있죠. 그건 뭐냐면 빛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쳐주는 거예요. 반사로. 그럼 이제 얼굴에 빛이 오겠죠. 그럼 이제 그 빛으로서 이 얼굴이 나오는 거죠. 일단 무식해서 그런지 실루엣이라는 말을 오늘 처음 이렇게 인식을 했네요. 그러셨어요? 네, 실루엣이 이런 데 써있는지만 예. 그러니까 기본 피사체의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 피사체의 실제 모습은 안 보여주는 시커멓게. 네. 그 소설이나 이런 거 실루엣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그렇죠. 영화에서도 왜 창호지문 안에 있는 뭐. 예, 근데 뭐 이렇게 이게 기생의 모습. 그게 가장 이상하신. 실루엣의 네네. 명사라고 네네네. 실루엣 자체에서 그 반사광이 생겨갖고 실루엣 자체가 이렇게 그 형태가 잘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빛을 비췄는데. 그러니까 네. 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 등에서 이렇게 반사광이 자체에서 반사광이 생겨갖고 그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얘기가 뭐 없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실루엣은 사람 피사체만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 물체도 지금 실루엣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사람 등에서 지금 저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네네. 사람 등에서 그 반사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예. 이 아무리 역광이라고 하더라도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노출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진관에 사진을 찍잖아요. 예.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면 그분들은 가져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 가끔 이렇게 잡지 사진 같은 데 보면 사진이 정말 깨끗하고 이쁜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찍냐면은 그 양 옆에 이제 흔히 말하는 사진관에 찍는 이 보조 그 등이 있어요. 등을 해놓고 탕 터트리는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 여기 볼테기에다가 노출계를 딱 대고 재요. 그러면은 조리개가 얼마고 셔터 스피드 얼마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 정확한
탁한 노출이 나오거든요. 노출. 그 노출을 카메라에 맞춰가지고 찍으면은 사진이 가장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걸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사진은 노출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진이 달라져요. 만약에 노출을 여기다 뒀으면 이런 사진이 나오지만은 노출을 인물에다 두면 뒤에는 허옇게 돼요. 뒤에는 허옇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도 빛이 많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어두운 데다가 노출을 맞추니까 여기는 더 빛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허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진의 가장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사진을 가져와서 구도가 어떻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전혀 거의 없을 텐데 사진의 제일 중요한 건 노출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러니까 노출을 어디다 맞출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건데 이걸 배워서 오늘 하루에 다 이해하셔가지고 응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천재시고요. 이제 그걸 기본으로 배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찍을 때 야 이건 어떻게 맞출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이제 실력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열띤 질문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이해가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우리 자꾸 목사님을 이렇게 놀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목사님이 카메라 렌즈를요. 예, 이게 목사님 겁니다. 이게 저한테 목사님이 카메라를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이 렌즈를 끼워가지고 이 렌즈를 항상 끼셔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제가 가져갔는데 이걸 가져가면은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행사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문제는 저는 행사 사진을 찍으면은 뒤에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나와 있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앞에 있는 스피커가 얘기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큰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원 렌즈를 가져가면은 큰 사진을 못 찍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앞에 있는 스피커 얼굴을 좀 뒤에서 당기고 싶을 때 찍는 카메라인데 이걸로 가져가면 좀 어렵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 좀 넘기고요. 다음 장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광각이라는 것과 망원이라는 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각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렌즈를 얘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건 광각 렌즈예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카메라를 찍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담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카메라를 씁니다. 반면에 이 망원 렌즈는 뭐냐면요. 길잖아요. 망원이니까. 긴데 이건 언제냐면 이를테면 저희가 야구장에 갔는데 저기 멀리 있는 선수의 얼굴을 좀 찍고 싶어요. 망원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당겨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찍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씁니다. 사진을 좀 알고 싶을 때 이 기준을 뭘로 삼느냐? 렌즈를 보면 여기 보면 뭐 185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이게 렌즈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 렌즈는 50mm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런 망원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단 렌즈라고 해서 딱 미리가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딱 50mm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50mm가 기준으로 50mm를 넘어서는 건 망원, 50mm가 안 되는 건 광각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새가 바로 눈앞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새가 눈앞에 없는 것을 당겨가지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새를 망원 렌즈로 찍은 겁니다. 이 경우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덜 나왔는데 저 멀리 있는 할아버지를 찍으려고 이렇게 망원 렌즈를 찍었는데 망원 렌즈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희가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 심도라는 얘기인데 좀 얘기가 복잡한데 뒤에 배경, 앞에 배경은 다 흐릿하게 나오고 피사체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는 망원 렌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50mm가 기준이에요. 50mm가 17mm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8505인데 18mm부터 시작하는데 17mm가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각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뭐 복잡하게 외우실 건 없고요. 그냥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예전에 그 한국에서 프로축구 같은 거 개막을 할 때 종종 많이 나가는데 뭘 많이 하냐면 이게 그 뭐 수원 서포터즈 같은 데 하면 막 옷을 쫙 차려입고 응원단이 쫙 있거든요. 그럴 때 나가면은 망원 렌즈 가져가지고 찍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어떤 걸 가져가냐면 12mm, 보통 어떨 때 10mm짜리도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각이 확 넓은 걸 잡아내면은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사진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망원 렌즈를 찍으면은 이 사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망원 렌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쁘고 좋은 사진은 광각에서 나와요. 광각에서. 광각은 선명해요. 그런데 50mm, 70mm, 135mm, 그 다음에 200mm. 지금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카메라는 지금 보면은 55mm에서 250mm까지. 250mm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지금 저기 우리 박신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박신하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250mm로 당기면은 박신하 목사님의 얼굴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망원 렌즈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카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이 일반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을 찍잖아요. 저는 스마트폰도 좋아. 여기에도 줌이 다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왜 언제 좋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그 다음에 실내라 하더라도 빛이 많은 실내에서는 스마트폰은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스마트폰의 단점이 뭐냐면 이 빛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데 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확 번지고 그 원리를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플래시 있잖아. 플래시 여기 스마트폰에 예. 근데 이제 이 플래시도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스마트폰에서 쏴주는 플래시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적으로 플래시를 쓰는 게 그렇게 좋은 사진을 구하는 데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저희 어릴 때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막 앞에다 플래시 탁 터뜨려가지고 확 나온 사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사진들인데 저희는 기왕 이제 사진을 하는 거니까 좀 이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나 넘겨드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표준이 단렌즈가 50mm입니다. 50mm짜리가 단렌즈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기를 사시면은 여기 보면 이 미리가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지고 50mm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중렌즈 요즘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 캐논에서 나온 좋은 렌즈인데 24, 70mm라는 건 뭐냐면 24 굉장히 광각에서 70mm 망원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 가서는 2470짜리 이것만 가지고 다니시면은 어지간한 피사체를 찍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처음에 2485라는 게 있는데 저건 요즘은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네. 그 아까 그 표준 망원 그리고 광각 했을 때요. 네. 보니까 표준이 대체로 보통 사람이 딱 봤을 때 네. 사람이 볼 수 있는 각도가 그렇죠. 표준에 딱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딱 봤을 때 들어오는 시야 있잖아요. 이 시야가 한 50mm 정도 돼요. 그리고 좌우를 이렇게 의식하는 시야 이 정도가 한 104 정도 되는데 아까 말한 18mm. 한 올빼미 정도 되면 네. 그 정도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냥 눈이 이렇게 예. 잡으면 네. 이 단렌즈라는 건 줌 기능이 아예 없는 그렇죠. 예. 저는 왜 나 단렌즈를 목사님도 망원 렌즈 사라고 그래 샀는데 왜 자꾸 왜 망원 렌즈를 사냐면요. 큰돈 지출을 받고만 단렌즈는 어떤 좋은 게 뭐냐면 단렌즈는 줌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고 좋은 사진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를테면 50mm를 가지고 저 멀리 있는 걸 찍으려면 몸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망원 렌즈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50mm짜리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신 바쁘게 다니면 돼요. 저기 가까이 가고 싶으면 가까이 가면 되는 거고 뒤로 가고 싶으면 뒤로 많이 움직이시면은 카메라에 줌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은 사실은 단렌즈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운동도 되고. 네? 운동도 되고. 그렇죠.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서가지고 당겼다 했다 이러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줌을 많이 쓰죠. 그리고 단렌즈의 단점은 아무리 이제 왔다 갔다 해도 힘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50mm 쓰다가도 200mm로 갈아 끼워야 되는데 렌즈를 자꾸 갈아 끼우는 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망원 렌즈를 좀 많이 써요. 망원 렌즈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줌 렌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근데 저게 F는 뭐예요? 이 F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뒤에 나오니까. 그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아까 광각이라고 그러는 거는 네. 이게 와이드 그렇죠. 와이드 앵글. 앵글. 네네. 그리고 줌으로 갈수록 내로워. 그렇죠. 내로우 되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최대 350mm 정도까지 저는 사용을 해봤어요. 350mm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축구장, 야구장 그런 데 가면은 경기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걸 찍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포커스 350mm. 해가지고. 예. 그럴 때는 거의 줌 렌즈를 쓰지 않고 단 렌즈를 써요. 왜냐면 줌을 하면서 이 포커싱을 맞추는 게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4mm. 아까 말씀드렸죠. 와이드한 광각 렌즈.
그 다음에 이 광박 줌렌즈라는 거 비슷한 겁니다. 이건요. 그러니까 나중에 카메라를 사실 때 이 미리를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준은 50mm. 표준보다 밑에 내려가면 광각, 그보다 높아지면은 망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언제든지 스탠다드는 50mm. 그렇죠. 50mm가 50mm가 5cm라는 소리인데 그게 5cm가 그게 뭐를- 초점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 초점이 맞춰지는 거리. 아. 예. 예. 좀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렌즈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면 부러워하시는 렌즈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막 있어 보이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시면서 좋아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망원 단렌즈는 200mm. 제가 참 좋아하는 렌즈가 이겁니다. 200mm 딱 하나. 근데 요즘에는 망원 중렌즈도 있어요. 70-200 해가지고 70mm부터 200mm까지 망원으로 되는 거. 그럼 이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통 뭐 하나 사는데 뭐 한 2,000불, 3,000불 합니다. 그거 어느 무비 봤더니 이창인가 뭐 보니까 남의 저쪽 아파트에 창문을 이렇게 노리고 찍는 그렇죠. 저런 거로 찍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건 지금 나쁜 200mm 영화 인데 보셨는데. 심지어는 350mm. 제가 지난번에 그 9.11 사태 때 우리 한국 분이 워싱턴 포스트에 있으시면서 그 퓰리처상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참 사진을 찍을 때 저희 꿈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분이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했냐면 우연히 가다가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셨대요.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셨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찍었으면 그런 좋은 사진이 안 나왔는데 마침 자기가 전날 찍었던 렌즈가 있었는데 그게 몇 mm짜리냐면 350mm짜리였어요. 아, 350mm를 갈아 끼고 찍어가지고 그걸로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왜 그러면 멀리 찍어도 되고 가까이서 찍어도 되는데 왜 350mm를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 얼굴 그 모습까지 다 잡히거든요. 망원 렌즈를 찍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망원 렌즈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드릴까요? 좀 독특한 렌즈도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하시면 카메라가 재밌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건데 매크로 렌즈라는 게 뭐냐면요. 100mm고 105mm고 이거 미리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매크로는 뭐냐면 심도가 굉장히 얇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꽃이 있잖아요. 꽃 하나를 찍고 싶은데 꽃을 두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포커스를 완전히 없애버려야죠. 목사님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그 사진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냐면요. 그렇죠. 전형적인 꽃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고 네네. 위에 있는 풀밭 이런 건 아주 흐드러지게. 그렇죠. 네. 네네. 되게 분위기 좋은. 네네. 저기 그 몇 번이냐면요, 목사님 한 25번 정도에 하나 있었어요. 25. 조금만 더 내려가 주실래요? 더. 예, 이거 어딘지 모르겠다. 더. 예.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신도와 감도. 예, 조금만 밑에. 아까 그 신도라고 저 밑에. 예. 쓰고 말고. 예, 조금 더요. 더 밑에. 더. 예. 왜냐면 이거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네, 더 내려가실 수 있는데. 여기인데. 아니 밑으로. 그게 왼쪽이 전이고요. 오른쪽이 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포워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진이 이쁘잖아요, 그죠? 네. 이 사진이 왜 이쁘냐면 초점을 꽃에만 맞춰놨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이렇게 뒤에가 이게 다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일반 카메라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히 형체가 무너졌잖아요. 색감만 남았죠. 그러면서 빨간색과 초록색이 맞으면서 이게 대비가 되면서 사진이 이뻐진 거거든요. 백그라운드.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이제 접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접사라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렌즈가 바로 아까 말했던 매크로 렌즈예요. 매크로는 이를테면은 그 꽃을 하나 예쁘게 찍고 싶다. 근데 주변에는 완전히 이렇게 배경 완전 뭉개버리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매크로 렌즈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도 아니고 마이크로라고도 해요. 그 마이크로레인지 네. 매크로라는 왜냐면 저기 마이크로는 니콘에서 마이크로라고 쓰고
매크로는 캐논에서 그렇게 쓰는데 아. 요즘은 캐논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냥 다들 그냥 매크로라고 매크로. 얘기를 합니다. 예, 매크로라고. 아까 다시 원래 거기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길어지네. 이거 빨리 끝내야 그러면은 되는데. 저기 사진을 어떤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렌즈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꽃을 저렇게 찍고 싶으면 그렇죠. 아까 그 렌즈. 예, 매크로. 건물을 찍고 싶다. 뭐 음. 그런 걸 찍고 싶다. 근데 아까 그런 곳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일반 카메라로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조리개 값이나 셔터 스피드나 이런 거 완벽하게 알고 그걸 맞춰놓고 찍어야 돼요. 왜냐면 뒤를 뭉개뜨려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니까 매크로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어안 렌즈는 뭐냐면요. 이를테면 여기는 이게 좁으니까 별 상관없는데 축구장 같은 데 가보면 아니면 행사장 같은 데 가면 이게 넓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카메라 한 장에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파노라마 해가지고 막 몇 장 사진 붙이는 것도 있는데 어안 렌즈는 굉장히 넓은 곳을 한 번에 찍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안 렌즈냐면 찍어놓고 보면 사진이 양 옆에가 좀 이렇게 왜곡돼요. 지구 네, 그려놓은 거.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볼록 거울처럼. 볼록 거울. 그렇죠. 네. 이 왜 어안 렌즈냐면 영어로 하면 fish eye예요. 물고기의 눈 같다고 해가지고 물고기 눈처럼 이렇게 약간 굴곡된다고 해가지고 어안 렌즈인데 이 어안 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넓은 걸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모양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지구처럼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런 효과를 즐겨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썩 그렇게 그런 걸 안 좋아해서 어안 렌즈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아시는 건 좋습니다. 아시는 건요. 자 넘어가 볼까요 한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사무실에서 찍었어요. 23mm로 찍으니까 다 넓게 나왔잖아요. 그죠? 사진이요. 이 잡히는 게 훨씬 많잖아요. 보면은 의자, 뭐 책상 다 잡혔잖아요. 그죠? 같은 공간을 지금 서서 찍은 겁니다. 근데 50mm로 찍으면은 이게 조금 더 이제 좁아지죠. 이게 이해되시죠? 75mm로 같은 공간을 찍으면은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넘길까요? 그냥 쉽게 넘어가죠. 나중에 배우고. 이게 바로 50mm로 찍은 일반적인 사진. 가장 일반적으로 50mm로 딱 찍었을 때 뒤에 보면은 별로 많이 뭉개지지 않았죠. 뒤에 물체들이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이게 가장 저희들이 많이 쓰는 50mm 표준 렌즈고요. 다음 장은 광각은 더 넓어요. 훨씬 공간이 넓죠. 많이 넓게 보이고 싶을 때. 산 같은 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지 가서 찍고 싶을 때, 멋지고 싶을 때는 이런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짱 하나 받을게요. 여기부터 좀 머리가 좀 아픈 내용인데 지금 아까 렌즈 혹시 질문 없으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카메라에 픽스로 여기 장착돼 있는 건 50mm가 스탠다드죠. 요즘에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네. 요즘에는 카메라들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네. 이 자체 내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28mm 이게 넓게 더 잡으라고. 와이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또 줌 기능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 이런 그 DSLR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런 카메라에서 기본은 50mm가 맞는데 요즘 그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28mm 그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제 생각엔요. 보통 이제 큰 행사장 가면서 뭐 한 3,000명이 모였다 이런 데서 큰 데서 찍는 사진 기자들은 이런 망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찍을 때는 보통 공간이 협소하니까 예를 들면 교회만 봐더라도 그렇죠. 몇 미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넓을수록 일반인들은 넓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사실 기사를 쓰면서 사진을 제가 또 찍고 있는데 저 카메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한테 망원 렌즈 지금 이거 빌려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 이거 하나 가지고도 어지간한 거 다 찍을 수 있습니다. 막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큰 것만 가지고 다니면 기자 같다고 하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멋진 카메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좀 한 가방씩 차고 다니고. 그렇죠. 물론 많이 기계가 많으면 편해요. 편한 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몸으로 때우면 돼요. 얼마든지 몸으로 써도 이게 다 커버가 됩니다. 이게 70에? 예? 이게 70에? 이건 이게 185, 18mm에서부터 55mm까지. 예. 저희가 넓게 찍을 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8mm 정도는 있으면 좋아요. 예.
자, 이제부터는 좀 고급 과정입니다. 이제 기본은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리는데 오늘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술적 감각과 이것을 뛰어나신 분인데 한 번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다만 개념만 아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찍을 때 카메라 보니까 F가 있어? F는 뭐야? 이런 것 정도를 오늘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카메라 보면 F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조리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한 장만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은 지금 시골집에 오셔가지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조리개에 대해서 잠깐 이것도 설명해. 오그렸다 넓혔다 해서 광량을 조절해주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사람이 전에 눈이- 배우신 게 있으셔가지고 사람이 눈에 밤에는 이렇게 작아지고 낮에는 커지고 제가 그 사진을 지금 빼놓고 왔는데요. 초점에 앞에 초점에 말. 조리개는 뭐냐면요. 이 렌즈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안에 보면은요. 여기 안에 이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있어요. 열었다 닫았다 네. 그런 거 네. 조절을 조리개라고 해요. 그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빛이 있게 있는데 조리개를 넓게 열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들어. 많이 들어오죠. 빛이 많이 들어오죠. 조리개를 조금만 열면은 빛이 조금 들어오죠. 고양이 눈을 보세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보조가 그게 바로 조리개. 이게 이 넓혀졌다 줄여졌다 이게 조리개인데 조리개 숫자를 보면은 4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22까지도 있는데 이건 분수예요. 분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4는 작고 22는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개 F22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조리개가 넓은가 보다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F4라는 건 4분의 1만큼 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조리개가 크게 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F22는 뭐냐면 22분의 1만큼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개가 작게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은 그냥 일반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도 되는데 왜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냐면 빛이 적은 데서도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처럼 어두운 데서 찍으려고 하면은 조리개가 많이 열릴 수 있는 카메라일수록 좋은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 여기 보면 아까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 F가 뭐냐고? 여기에도 지금 또 어두운 데 가면 뭘 오픈 올 더 웨이. 그렇죠. 최대한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조리개가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면 1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1은 없어요. 2분의 1부터 시작합니다. 1은 뭐냐면 조리개가 완전히 원으로 열렸다는 얘기예요. 1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제일 좋은 조리개는 2분의 1부터 시작해요. 그건 반 정도 크기로 열렸다는 거. 4분의 1은 거기에 또 반. 이렇게 갑니다. 쭉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가지고 조리개가 크게 열리면은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조리개가 크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피사체의 초점은 잘 맞는데 뒤에 있는 사진 이 물체들은 포커스가 나가요. 이걸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진짜 응용을 하려면 세 가지를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잘 오늘 외우시면 돼요. 카메라는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첫 번째는 조리개, 두 번째는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조리개가 열리긴 열리는데 2분의 1만큼 열리는데 얼마만큼 빨리 탁 열리냐 이 말이죠. 네, 스피드를 가지고 여는 거죠. 어떤 건 빨리 열고 어떤 건 느리게 열고.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오래 있어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찰칵 찍고 어떤 건 차착 이렇게 찍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찰칵 이렇게 찍히는 게 있거든요. 찰칵 찍히는 건 셔터 스피드가 느린 거예요. 왜 느리겠어요? 빛이 없으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저 뜨거운 햇볕에 나가면 조리개도 조금 열어야 돼. 그렇죠. 네네. 셔터 스피드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빨라. 빨라져. 차칵 차칵 이렇게 찍혀요. 그냥 찍으면 차칵차칵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데 가서 보면은 찰칵 이렇게 찍혀요. 그러면 느리게 들어오잖아요. 빛이요. 그런데 그 느리게 빛이 들어오는 과정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사진이 이렇게 흐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선명하게 안 그게 안 나오고 막 이렇게 무르르듯이 나오는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셔터 스피드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빨리 잡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찰칵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 나중에 셔터 스피드 보면 2000분의 1초
심지어는 5,000분의 1초도 있어요. 요즘은 한 번 누르면 5번이 쫙 이렇게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좋은 카메라죠.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은 그렇게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이 조리개는 넓게 열면은 초점이 조금밖에 안 맞아지고 많이 열면은 초점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복잡하니까. F22라고 한다면은 조리개가 많이 열렸나요? 조금 열렸나요? 조금 열렸죠. 그럼 조금 열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빛이 조금. 지금 광하다. 밖에 빛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죠. 많으니까 조금 열어도 다 들어오죠. 필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충분히 들어온다. 네. 빛이 많으니까 조리개를 많이 열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많기 때문에 초점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조리개를 많이 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4분의 1은 지금 크게 열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빛이 지금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속도하고도 그거하고 둘이 그렇죠. 굉장히 밀접한 네. 관계. 네, 굉장히 밀접해요. 아, 그 얘기하다 말았군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조리개, 또 하나는 셔터 스피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이게 뭐야 하는 게 있는데 ISO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이 ISO가 뭐냐면 요즘 이제 디지털 카메라 하니까 잘은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 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저는 필름을 주로 했거든요. 제가 이제 일할 때는 필름이었는데 필름을 보면은 필름이 감도라는 게 있어요. 필름을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필름 매달매달한 게 있고 어떤 건 좀 거칠어요. 이 감도를 ISO라고 해요. 가지고 이 ISO, 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개를 잘 결합해가지고 하면은 사진이 예술 작품이 됩니다. 세 개가 제일 세 조화가 개가, 돼. 예, 예. 이게 100, 400, 뭐 200 그런 거예요? 아사베. ISO가 100부터 100이 표준이고요. 옛날에 네네네. 100부터 시작해요. 예.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400까지 가고. 네네. 네,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셔터 스피드가 아니 이게 조리개인데 이건 셔터 스피드네. 잠깐만요. 앞에 한 번만 복사한 한 번만 봐주시죠. 그 어디로 나왔지? 예. 그 이게 조리개 값이고요. 그다음 바로 셔터 스피드로 넘어갈게요. 그 뒤로 넘겨주세요. 셔터 스피드는 이 아까 말했던 조리개가 얼마나 빨리 닫히느냐. 열기는 열어놨는데 이게 빨리 닫히느냐를 결정하는 게 셔터 스피드거든요. 셔터 스피드는 보통 30분의 1, 60분의 1 이 초로 나타나는 겁니다. 30분의 1초, 60분의 1초로 나타나는 건데 그 셔터 스피드와에 따라서 또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겨볼게요 한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같은 조리개예요. F4예요. F4로 조리개를 놓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F4로 조리개를 놨는데 이것은 15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쓴 겁니다. 다 보면 저기 30분의 1, 저기 60분의 1초예요. 조리개는 같은데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얘는 15분의 1초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닫았나요? 아니면 천천히 닫았나요? 천천히 천천히 했죠. 잘 칵 이렇게 찢었죠. 빛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원래 들어와야 될 빛보다 많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화진이요. 페이지. 이렇게 하게 나가는 거예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해됩니까? 반면에 같은 스피드인데 얘는 500분의 1초예요. 투다. 원래는 그 딱 적정하게 맞춰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빛이 조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어둡게 나오는 거죠. 적정한 이 스피드는 지금 봤을 때 60분의 1초가 적정한 스피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여러분 오토에다 놓고 한번 살짝 누르면 거기에 뜨는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 값이 있어요. 그 값을 보시면 이런 빛에서는 이런 조리개와 이런 스피드로 하는 게 좋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동으로 그 카메라가 그 얼마나 어두운지 보고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 카메라가 좋아진 게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딱 봐가지고 빛의 양을 결정해가지고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 양을 자기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인간이 하는 것만큼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오토로 잡아주는 게 양이 어느 정도라는 걸 보시고 본인이 조금씩 조정을 해보면은 이건 나왔구나, 이게 적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끼실 수 있어요. 본인이 아는 카메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하시죠? 하지만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의 관계가 이런 거라는 건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보세요.
셔터 스피드가 빨라야 되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놀이기구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어지간한 걸로 찍으면 이거 이렇게 사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휙 지나가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은 지금 몇 분이냐면 1600분의 1초로 잡아준 거예요. 1600. 이것은 뭐 그 날이 밝기 때문에 1600분의 1초로 잡아도 잡힐 수가 있어요. 빛이 충분하니까요. 보면은 조리개가 3.5에 1600분의 1초니까 굉장히 괜찮게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요, 아이가 물이 탕 튀는데 만약에 셔터 스피드가 지금 보면 125분의 1초인데 이게 만약에 15분의 1초, 30분의 1초였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물이 이렇게 입자가 보이지 않고 무디어서 보여요.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잖아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굉장히 빠른데 지금 몇 초였냐면 0.6초로 잡아놨어요. 0.6초. 몇 분의 몇 초도 아니고 0.6초. 그러니까 이건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길게 느리게 찍은 거예요. 잘 칵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쭉 지나갔죠. 이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 왜냐면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에 그렇죠. 이 모든 그 장면들이 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카메라에. 이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 밤에 프리웨이 찍은 사진이 다 그래. 불이 이렇게 기다랗게. 그렇죠. 그 얘기 맞습니다. 밤에 만약에 이렇게 0.6초, 심지어 1초 놓고, 저 같은 경우 몇 초까지도 한번 예전에 찍었던 거 아니면 밤에 이렇게 놓고 한 5초 정도를 놓잖아요. 빛이 정말 무슨 뭐 자동차가 다니는 그 밤거리가 빛으로 쫙 이어져 우주 같아요. 연결. 재밌습니다. 아주. 그런 거 한번 응용해 보시면 아주 재밌는 카메라를 할 수 있고, 여기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5초로 잡아가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나왔으면 아까 물 튀기는 거 있죠?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셔터 스피드를 5초를 걸어놨어요. 5초는 뭐냐면 셔터가 어떻게 하면 찰칵 5초만 이게 닫히는 거예요. 그동안 물은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물이 마치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비단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자동차가 밤에 5초를 놓고 딱 찍으면은 빛이 쫙 움직이잖아요. 밤에 자동차 빛이요. 그게 마치 막 뭐라고 합니까? 빛의 잔치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멋진 그 사진 기술 중에 하나죠. 예. 그냥 넘겨볼게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게? 예.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뭐 오늘 다 안 나가도 뭐 궁금하신 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죠. 제가 예. 그러면은 이 찍을 때 네. 어두운 상태에서 빠를수록 찍기가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두운 상태에서 빠른 걸 잡아낼 수 있는 건 네.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빠른 걸 잡으려면은 셔터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들어온 빛이 적으니까. 그렇죠. 네. 시커멓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막 3,000불, 4,000불짜리 카메라를 사는 이유는 그런 카메라가 좋은 게 뭐냐면요. 그건 밝아요. 카메라가 이 렌즈가 어두운 데서도 밝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반면에 싼 거,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 250불 주고 산 이런 것들은 싼 거거든요. 그것만 먹고 산다. 이런 건 안 밝아요. 안 밝기 때문에 조금만 어두워지면 그대로 이제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건 쉽게 말해서 어두운 데서도 잘 잡히는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무슨 어두운 데서 뭐 전문적인 촬영할 일이 없으시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렌즈의 퀄리티에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중에 보면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찍으려면 진짜 좋은 거 가져야 돼요. 밤하늘의 별은요. 왜냐면 노출이 별은 반짝거리잖아요. 그 반짝거리는 별의 노출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카메라도 그 밤하늘의 별들은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주변은 검게 나오고 별만 반짝거리면 되는데 노출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별은 망원 렌스로 네. 천문대에서만 찍고. 별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50mm가 뭐였죠? 50mm가 표준 렌즈. 스탠다드. 네. 렌즈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렌즈들이 다 고정돼서 나오나요? 아니요. 모든 렌즈는 다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 다 조정돼요? 네. 모든 렌즈에는. 지금 이 렌즈 자체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은 이 바디로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중에 이제 하시면은
그 조리개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하실 때 여러분이 이를테면 아까 오토를 놓고 찍는다고 했잖아요. 오토를 놓고 찍으면 보면 이 조리개 값하고 셔터 스피드 값이 나오거든요. 거기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여기 빛은 조리개는 F4고 셔터는 15분의 1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저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좀 빛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 그래가지고 F4가 아니라 다음 단계인 F5.6을 놨어요. 조리개를요. 그러면은 얘 그냥 똑같이 놓으셔도 되고 F5.6과 15분의 1을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얘하고 얘를 똑같이 하고 싶다, 같은 빛을 흡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를 한 단계 올리셨으면 셔터 스피드는 한 단계 내리시면 돼요. 예. 이것과 이거 두 개는 지금 똑같은 빛의 양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오토를 놓고 딱 찍어보시면 거기에 조리개 값하고 셔터 값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앞뒤로 조절을 해보시면은 사진이 조금 어두웠다, 밝았다 이런 차이가 보여요. 어떤 그러니까 분은 아래 거는 오픈을 저쪽 거보다 더 적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 셔터 이장의 시간은 더 준 거. 그렇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리개 크기는 지금 줄여놓고 셔터는 조금 더 느리게 한 거죠. 지금 상황이요. 이게 빛의 양이 예, 빛의 양을 조절을 한 겁니다. 이게요.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이 결국 사진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우리 김장님. 지금 여기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이 차트가 딱 정해져 있는 차트군요. 그러니까 조리개는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래서 설정돼 있고요. 그 셔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빛의 양을 어.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리개 값을 바꾸고 싶으면 조리개 값이 늘어난 만큼 셔터를 딱 늘어난 그 나르는 단계만큼 네, 그 단계 가면은 네, 네. 셔터 좀두 단계 그렇죠. 내려가야 네, 되고 네. 또 반대로.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예, 만약에 조리개를 두 개를 하면은 셔터를 두 단계를 내리면 똑같은 빛의 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은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뭔 차이는 있냐면 조리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셔터가 있잖아요. 셔터가 느리게 돼 있잖아요. 지금 찰칵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 움직이면 빨라요. 그러면 셔터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돼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피사체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이런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간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빛처럼 막 움직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장로님은 한 분 가만히 계시고, 그건 뭐냐면 장로님에게 초점을 딱 맞췄어요. 노출을. 근데 셔터를 조절을 해가지고 느리게 하는 거예요. 스피드. 예, 그러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셔터가 더 느리니까 사람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한 분만 집중돼서 보이는 거예요. 장모님이 계속 이해되시나요?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가만히 계시죠. 그 효과를 노리는 카메라 요즘 많이 쓰고 있죠. 보통 도시에서 사람이 있고 네네. 이제 그렇죠. 주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길거리에서. 도시 분위기. 예, 길거리에서 사람이 바삐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놓고 한 사람은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노출을 맞춰놓고 셔터는 느리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복잡해요. 근데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은 본인이 찍었는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기가 막혀요. 힘 프랙티스를 자꾸 해야지 예, 그런다는 생각이. 그거 이제 오늘 반응 보시고 뜨거우시면은 다음에 한번 할 때는 실습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다음에 가서 다 네. 잊어버려. 네네. 근데 조리개 값이 1은 없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2분의 1서부터 그러니까 기본은 1부터 돼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꿈의 조리개라고 하는 F1.4, 우리는 보통 .4라고 얘기하거든요. 0.4, 0.8 이렇게 1.8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작이. F1으로 시작하는 조리개는 없고요. 보통은 0.4부터 많이 시작하고. 일반 카메라가 커버해주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보통은 2에서부터 많이 시작해요. 뭐 첫 뒤는 더 가도 상관은 없고요. 2라는 게 2분지. F2, 2분의 1이죠. 2분의 1. 네. 셔터 속도는 보통 셔터 속도는 다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 5초도 있어요. 더 좋은 건, 막 10초도. 그건 본인이 그 셔터를 그냥 열어놓고 있어도 돼요. 근데 그건 좀 복잡한 기능이니까 있는 것만 1초만 가지고도 밤에 노출을 딱 맞춰놓고 셔터를 1초만 탁 눌렀잖아요. 빛이 예쁘게 보여요. 자동차 빛이. 자동차가 보이니까 빛만 보이거든요. 1초만 해도. 근데 그게 2초, 3초 되면은 이제 정말 마치 뭐 3차원과 같은 멋진 그런 그림이 나오죠.
또 별이 한 바퀴 이렇게 선을 쫙 끊는 것 같은 거는 그 밤새도록 놔둬. 그건 이제 나중에인데 아예 카메라를 열어놓고 네. 그 셔터를 아예 열어놓고 있는 경우예요. 그건 좀 나중에 좀 저도 이제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해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 조금 이해되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디지털 카메라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디다 이거 이런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 여기 보면은 어디다 놓고 많이 쓰시죠? 오토. 근데 제가 추천하기로 오토보다는요 P로 놓는 게 좋아요. 프로그래밍 된 게. 왜냐면 P는 반자동이고 오토는 자동인데 P로 놔도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어요. P는요. 근데 여기 보면 제 거에는 AV, 그 다음에 TV 이런 게 있거든요. AV는 뭐냐면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거고 그냥 이건 이렇게 알아만 두세요. 뭐 복잡하게 힘듭니까? 그 다음에 TV는 셔터 속도 우선 모드라는 건데 이건 조리개 우선 모드라는 건 뭐냐면 나는 조리개를 중심으로 해서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셔터는 그냥 가만 냅두고 조리개를 변화시켜가지고 한번 찍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좀 복잡하지만 조리개 변화에 따라서 그 초점이 맞는 심도가 달라지거든요. 조리개는 심도를 변화시키는 건데 나는 조리개를 변화시켜서 심도를 한번 잡아보겠다 하면은 A를 놓고 찍는 거고 TV는 뭐냐면 셔터 우선인데 나는 피사체가 빨빨 움직이니까 셔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찍어보겠다. 조리개는 크게 변화 없이 가지고 어떨 때는 느리게 가고 어떻게 빨리 가니까 셔터를 빨리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TV를 놔요. 이런 건 좀 전문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것은 오토 또는 프로그램. 근데 저는 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놓고 보통 많이 써요. 취재를 할 때는. 그러니까 P를 놓으시고 조금씩 본인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이제 처음에 쉬우면서도 와 내가 사진 찍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여기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찍으면서 뒤에 배경은 다 뭉개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사진을 찍으면은 왠지 내가 전문 사진가 같은 느낌이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저런 사진을 찍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거에 망원 렌즈를 끼우시고 멀리 가세요. 멀리 가셔가지고 이 렌즈를 최대한 당기셔가지고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뒤에는 당연히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만 찍혀요. 그러니까 저는 인물 사진 찍을 때, 인터뷰 찍을 때, 우리 예전에 박신하 목사님 막 인터뷰 찍을 때 여기서는 그렇게 힘든데 하여튼 제일 멀리 가서 찍어요. 카메라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일 멀리 당기면은 뒤에가 이렇게 이건 좀 덜 뭉개진 거예요. 더 많이 뭉갤 수도 있어요. 완전히 뭉개버릴 수도 있어요. 아주 본인이 뭉개는 거리의 감을 자꾸 거리를 이동을 하시면서 찍으면 돼요. 예. 뭉개는 게 전문 용어입니까? 저희끼리 그냥 그렇게 합니다. 뭉개버린다고. 근데 아웃포커싱 한다네.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애한테 맞춰지는데 애가 중심이 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황금 분할 구도로 해가지고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 사진이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3분의 1로 나눴죠. 그 중에 3분의 1선에 지금 띄워놓고 뭉갰지만은 이 사람이 있는 흔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여기가 대충 보니까 놀이공원 같은 데 온 것 같고 아이를 찍으려고 한 것 같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초점을 맞추면은 딱 그 렌즈 중앙에다 놓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거는 구도 관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도가 오토로 놓으면 달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연습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아. 수동으로 해야 돼. 매뉴얼로. 네, 매뉴얼로 잡아줘야 돼요. 오토로 하면은 저도 오토로 하면은 뭐 아시잖아요. 대부분 가운데에 초점이 많이 맞기 때문에 얘를 맞추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니까 그럴 때는 매뉴얼로 놓고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매뉴얼 놓고 많이 찍습니다. 이거. 근데 그건 구도하고도 관계되지 않아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옆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렇죠. 네, 그건 예술적 감각이기 글쎄, 때문에. 그거 좀 해. 근데 아무리 예술적 감각도 기본이 있는데 그건 황금 분할이에요. 3등분. 그러니까 이쪽도 3등분, 이쪽도 3등분 해가지고 오케이. 어디다 배치하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 게 여기 보면 이쪽 3등분에서 윗부분에 맞아. 머리를 맞춰놨거든요. 맞아. 왜 맞춰놨느냐? 빈 공간을 좀 줘야지 사진이 좀 여유가 있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이쪽에다 몰아놓고 나머지 3분의 2에다가 흐릿하지만은 여기가 어디구나라는 걸 대충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여러분은 이 일반인이 찍으면은 카메라를 찍으면은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카메라 한 장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구석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도를 잡을 때. 근데 일반인이 찍은 것과 전문가가 찍은 것을 보면 전문가는 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배치를 해놓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피사체만 막 찍고 하니까 그 사진이 막 어수선하죠. 기사를 쓸 때는 특별히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대.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뒤에 무슨 플랜카드가 있으면 플랜카드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화면이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배치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 그냥 찍은 것 같지만 다 계산하고 찍습니다. 그럼요.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기사 딱 보면은 반드시 뒤에 무슨 행사 플랜카드가 있으면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이 있나?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사진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정우님은 뭐 벌써 곳으로 올라가 계시네. 안 나눠야 되겠다 다. 목을 바꿔. 네, 네. 저 이런 교육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냥 글쎄. 딱 들으시니까 다 이를 듣고 이제 킥을 다 아시네요. 오늘 우리 이제 비상하셔서 머리가 비상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걸 다 이해하시면 좋은데 여기까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렌즈를 가지고서 이렇게 아웃포커싱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숙달이 되시면은 아까 말했던 조리개가 심도를 조절하거든요. 조리개를 가지고 포커스를 아웃포커싱하고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그게 것도. 일본말로 시보리라는 거예요. 시보리. 이렇게 조골했다 하는 걸 시보리라고 그러고. 저는 그냥 조리개라고 항상 써가지고 그건 잘 우리말이고.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노출 조리개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시보리라고 그랬던 거. 처음 듣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이해할게요. 여기 보세요. 불수가. 찍어놓고 나면은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조리개는 f2.8 이해되시죠? 네. 2.8만큼 열어놓고 초점거리는 200mm라는 게 200mm 렌즈로 찍었다는 얘기예요. 망원 렌즈로. 그 다음에 렌즈 구경은 초점거리 200mm. 그 다음에 렌즈 구경은 77mm. 그러니까 이 좀 예상한데 200mm부터 77mm 중에 하나를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크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자면 셔터 스피드를 넣었으면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찍었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이 이걸 공개를 해요. 여기는 지금 이건 잘못 썼는데 조리개, 그다음 렌즈, 그다음 셔터 스피드, 또 하나 더 한다면 ISO, 감도가 뭐였나. 이거 하면은 남들도 그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그 사진. 근데 렌즈 구경하고 초점 거리는 서로 네. 같이 가는. 아니 이건 달리게 가요. 지금 달리기 하나만 써도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렌즈 구경이 아니라 초점 거리 200mm짜리 렌즈로 찍었어요. 200mm 렌즈로 거리상으로 볼 때는 저도 이분이 왜 이걸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일단 그리고 넘기고요. 지금 아까 여기 보셨죠? 이게 지금 정확한 딱 표현인데 이 아이를 찍은 것을 어떻게 찍었냐면 F는 조리개 3.5,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400분의 1초, 그 다음에 렌즈는 52mm짜리 렌즈로 쓴 거예요. 52mm로. 그러면 이 아이를 지금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냐라는 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과 같이 하면은 이런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f2.8에 400분의 1초 200mm. 딱 망원으로 찍었죠? 찍은 거죠. 망원으로 찍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뒤에 보면은 많이 뭉개졌죠. 사진이요. 선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심도가 얕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0분의 1초라는 거 보면 대충 이게 빠르게 찍어도 되는 거니까 낮에 찍었구나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이때가 대충 몇 시쯤에 찍었고 어떤 빛의 환경에서 찍었고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낮에 찍어. 네, 대충. 근데 아까 아웃포커싱 설명하실 때 네. 여러 가지 단계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네.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네. 이거는 요거만 했는데도 뒤에가 이렇게 아웃포커싱이 된 사진이에요? 네네네. 52mm짜리 표준 렌즈를 썼는데 네. 이유는 뭐냐면은 심도 때문에 그래요. 심도 때문에. 조리개 때문에. 조리개를 가지고 또 문제는 뭐냐면 52mm긴 했는데 얼굴을 클로즈업 했잖아요. 그죠? 클로즈업 했거든요. 클로즈업 하면 할수록 아웃포커싱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클로즈업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렇죠. 카메라들. 얼굴을 더 크게 찍은 거죠. 네. 제가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은 52mm인 거 보면 줌렌즈를 쓴 거거든요. 18mm부터 75mm짜리 썼다고 한다면 52mm로 클로즈업 시킨 거죠. 같은 거리에서. 그러다 보면 클로즈업 시키면 시킬수록
더 뒤에는 더 많이 뭉개져요. 아웃포커싱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진은 이쁩니다. 왜 아웃포커싱 시키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면 별로 이렇게 사진이 안 이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아웃포커싱 시키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희미하면서 좀 이쁘잖아요. 배경이요. 깔끔하고. 그래서 이 아웃포커싱 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주제는 이해인데 그렇죠. 뒤에가 선명하게 그렇죠. 나오면 그쪽도 뭐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주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네. 되고요. 이해력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근데 저 아이는 협조를 안 했을까요? 아이는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400분의 1초로 찍는 순간 아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찍은 거죠. 지금 딱 보니까 눈을 감고 있을 때 찍은 거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행사사진 찍을 때 막 한 50명이 쫙 서 있는데 저보고 한 장만 찍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찍어요. 왜냐하면 찍다 보면 한 수십 장은 찍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눈을 감은 분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예전에 저희 글렌데일 가가지고 제가 그 소녀상 앞에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태극기 들고 찍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들 바쁘다고 조금만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한 20장만 찍고 제가 말았거든요. 나중에 건질 수 있는 사진이 한 장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태극기를 흔들다 보니까 그 중에 태극기 하나가 얼굴을 가려요. 반드시 모든 그 사진 중에 유일하게 모든 얼굴이 다 나온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그냥 행사 사진들에도 여러 장을 찍는 이유가 딱 다 거기가 있어요. 눈이 안 감기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 창립기념일에 찍은 사진은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제가 다 찍어놔서 목사님 드렸어요. 그래요? 예. 필요하신 하니까 그 사진을 본 일이 없어. 제가 목사님께 다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목사님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 많이 찍어놨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받아서 웹사이트에 올리겠습니다. 웹사이트 말고 사진을 직접 봐야지. 뽑아달라고.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여기 잠깐 보십시오. 그만큼 해가지고는 다 모르겠는데 또 진짜. 계속 하셔야지. 시작만 하다 만 것 같아. 그렇죠. 맞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다음부터 유료예요. 여기 이 시커멓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런 사진 많이 찍히죠? 네. 왜냐하면 노출이 어디에 맞았냐면 지금 딱 보면 여기에 노출이 맞았어요. 정확하게 한 게. 여기서 지금 아웃포커싱 됐고 나갔죠.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맞아 있는 건데 이분은 이 뒤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지금 여기에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얼굴이 시커멓게 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역광으로 찍은 것도 예, 아니에요? 지금 역광이죠. 지금 말 그대로 역광인데 그래도 완전 역광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뒤에가 어느 정도 형광이 좀 나온 거 보니까요. 이 아이가 얼굴이 하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앞에서 프레쉬를 쳐줘야 돼요. 예. 네, 쳐주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노출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조리개,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렌즈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가장 선명한 화질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대략 여기 정도가 지금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가 딱 맞은 자리예요. 이 자리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노출도 맞춰놓고 얼굴도 노출을 맞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다 노출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 얼굴에다가는 빛을 쏴가지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맞춰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경우만 더 할게요.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카메라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리개, 셔터 스피드, 감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감도는 뭐냐면요. 감도는 이렇게 나와 25, 50, 100인데 여러분 카메라를 보면 거의 대부분 100으로 맞춰져 있는데 100이 표준이에요. 감도라는 게 뭔지 다음 장 한번 보면 좀 설명이 핍니다. 해보세요. 아니요. 다음 장. 네, 하나만 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하고 이 사진하고 여기는 부드럽죠. 여기가 부드럽잖아요. 그죠? 여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초록색 있고 좀 거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얘는 아주 매끈매끈한 비단결인데 얘는 울퉁불퉁한 이렇게 모래사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도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필름을 사용할 때 필름의 그 감촉도 그거였어요. 가지고 이 감도가 100일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감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거칠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이 ISO를 쓰냐면요. 와서 보니까 이 어둡잖아요. 여기가 어두운데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를 맞춰놓고 보니까 셔터 스피드를 누르니까 이게 찰칵해가지고 아무래도 인간을 찍으면은 움직임 때문에 이게 흘러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 손이 막 잘려버리고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하고 노출을 딱 맞춰놓고 보니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딱 이 셔터 스피드를 넘어가면은 손이 끊어질 것 같아. 근데 자꾸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감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100으로 설정된 걸 400으로 올리면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흘러가는 그 모양을 좀 덜하게 할 수 있겠죠. 대신 감도가 높아지면 단점이 뭐냐? 이렇게 부드러운 사진이 좀 이렇게 거칠게 나옵니다. 거칠게. 사진을 찍다 보면 어두운 데서. 그래가지고 어떨 때 이 어두운 데서 찍어놓고 보면은 감도가 거칠어요. 근데 빛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리개도 안 되고 셔터도 안 되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 ISO 감도를 그러면 감도라는 게 400이 되면 더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해지는 400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00이 되면은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게 원체 저런 스팟이 없는 게 디테일이 저게 감도가 높아져서 저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칠어지는 거죠. 감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러프해지는 러프해지죠. 굉장히 러프해져요. 그러니까 빛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러프해지죠. 그러니까 조금 조잡해지죠, 사진이. 근데 꼭 어두운 데서 찍고 싶을 때는 이게 감도를 조절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1006분의 1. 그 지금 감도가 필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디지털로 찍는 디지털로도 감도가 있어요. 아. 네. 다음 슬라이드 샘플이 더 많이 있는 다음 네. 가지고. 다음 하나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감도인데 지금 노출이 2.8로 맞춰지고 30분의 1초로 돼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노출은. 노출하고 셔터 스피드 똑같은데 감도 100일 때와 200일 때와 400일 때와 3200일 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기본이 저거니까 이게 100이에요. 거의 실내 컨텐츠 쳐놓은 상태에 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 실내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 셔터와 이 노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바꿔가 지금 얘는 그냥 인형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사람이 움직일 때에는 이걸 왜 이후에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제 수단으로 감도를 올리는 거예요. 감도를. 그러면 똑같은 거에 하더라도 밝잖아요. 심지어는 3200 감도로 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디지털 켤때 나는 이상하게 찍기만 하면 사진이 이렇게 나와 그래요. 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보면은 감도를 3200, 막 1600 이렇게 감도를 놓고 찍어요. 그러면 그 어지간한 데서 찍으면은 다 사진이 저게 조잡하든지 맥시멈이 밝게 나오고 3200이에요? 아니요 100입니다. 기본은요. 아니 근데 보통 저렇게 3200까지 나와요? 나와요. 카메라들이? 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0 이하는 없죠? 100 이하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100이 일반 표준이 100이에요. 스탠다드. 예, 스탠다드가. 그러니까 그 렌즈에서 ISO를 3200까지 조절을 할 수 할 있단 수 말이죠. 있죠. 예, 예, 예. 옛날에 그 디지털 아니고 그럴 때는 그 필름으로. 사진 필름을 사면은 그렇죠. 100 쓸까요? 400 쓸까요? 그렇죠. 아, 제가 저녁에 찍으려고 하는데 그럼 400 사죠. 그렇죠. 그냥 400을 많이 산 적이 네네네네. 있어요. 저녁 찍을 땐 400 찍으세요. 네, 그렇게 심지어는 하더라고요. 뭐 1200 찍으세요. 예, 이럴 때도 예,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그예요. 알았어요. 왜냐면 저녁에 빛이 적기 때문에 감도를 높은 걸로 찍어야지 찍을 실내에서 수 있기 찍을 때문에. 거예요. 예. 그렇게 이거 딱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네. 일단 이거 200 맞아. 원 상태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가 이 ISO 1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 같은 정도. 그렇죠. 일반적인 그치네. 빛이 이 정도쯤 된다고 표준으로 되는 것은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잡는 거니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without flash. 그렇죠. 플래시 없이. 예. 그럼 저기서 한 800 정도는 되면은 좀 잘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800, 대충 400. 봤을 때 800이 제일 노출이 잘 맞은 거죠.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불 색깔이 바뀐 것 같네요. 저기서는. 여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노이즈인가요? 어떤 게요? 이건 노이즈가 아니라 뒤에 이불이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현재 빛이 아마도 좀 나중에 좀 보면 텅스텐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이 색깔이 있어요. 이 빛에 따라서 각 색깔 값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 좀 변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는 시간 되면 간단하게 좀 이따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 가지고 말이죠. 예를 네. 들면 400 가지고 실내에서 찍는다. 아니 실내에서 아니 저 바깥에서 찍는다면은 한 3,600이나 3,20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네. 아 밝기가 이렇게 예. 되는 거. 근데 아니, 400을 400을 하더라도 가지고, 예. 이 조리개를 좀 뭐 좁힌다든지 셔터를 변화시킨다든지 하면서 맞출 수는 있어요. 오토는 또 그렇게 다 맞아져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ISO 100을 놓고 난 다음에 많이 찍죠. 그러니까 예. 거의 다 끝나가나요? 네. 3시간 그만하죠. 빨리. 예, 빨리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 다 됐어요. 끝났고요. 오늘 자, 하나만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를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그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절을 할 때, 카메라를 조절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개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ISO, 조리개, 그다음 셔터 속도. 이 세 개를 가지고 맞춰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토를 누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카메라 봤는데 ISO는 10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토를 딱 눌렀더니 뭐 f2.8에 4분의 1초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그게 노출이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 ISO를 200으로 올렸다. 여기 보면은 100에서 1600으로 올렸다. 했었을 때에는 똑같이 이 셔터 스피드를 같이 올려주면 맞는 거예요. 노출이. 이것을 같이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은 다 여러분 수학처럼 막 이해시켜드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단계로. 네, 단계대로. 이게 단계가 서로 상호 관계를 다 맞춰가지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단계대로만 하면 됩니다. 넘겨볼까요, 그러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조리개 값을 얼마나 할 것인가 먼저 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진 찍을 때, 그 다음에 셔터 속도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ISO 수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노출 값을 결정한다. 그 스튜디오 촬영 같은 데 가보면은 빛을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어떤 분이 노출계를 가지고 찍거든요. 거기에 딱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가 딱 떠요. 거기에. 그걸 딱 맞춰가지고 찍으면은 전문 잡지에 나온 듯한 사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노출계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비싸요? 네, 비싸요. 네. 얼마나요? 심지어 노출계는 어디까지 재냐면요, 인간의 피부까지 재요. 그 사람이 얼굴을 좀 살려주고 싶으면 피부에다가 딱 놓고 노출을 잽니다. 흑인 노출하고 또 백인 노출하고 황인 노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다 딱 놓고 빛을 한번 탕 치면 노출이 나오거든요. 그 노출을 가지고 카메라를 맞춰서 찍으면은 그 사람 피부에 가장 적절한 노출값의 사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카메라는요. 그 기계에 해준 대로 그냥 따라서만 하면 됩니다. 김병식 가격은 왜 물어봐? 양복쌤 사드리게? 우리 또 우리 장기병 또 우리 교우님께서 또 카메라에 또 맛을 들으셔가지고 이제 또 바이올린으로 때려치우시고. 자, 하나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심도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심도가 뭐냐면 포커스가 맞는 데가 심도예요. 지금 보면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았는지 딱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포커스가 맞았죠. 그러면서 조금씩 포커스가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쪽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면 심도가 대략 이 정도가 지금 심도예요. 포커스가 맞는 거리. 이 심도 거리를 조리개로 조절을 합니다. 아까 제가 F라고 시작하는 그 조리개. 또 하나는 렌즈 길이로 조절을 해요. 이해되시죠? 가지고 이 심도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사진을 굉장히 이쁘게 합니다. 그래서 넘기게 빨리빨리 할게요. 이 심도가 조리개가 2.8일 때에는 심도가 여기밖에 안 맞았거든요. 그죠? 조리개, 딴 거 다 고정되고 조리개가 2.8일 때. 근데 조리개가 16일 때는 심도가 굉장히 많죠. 깊죠. 초점이 맞는 거리가 훨씬 깊죠. 심도라는 게 그 딥네스. 초점이 맞는 딥니스, 그 뎁스죠. 예, 정확한 깊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이 F에 의해서, 이 조리개 값에 의해서 심도가 결정이 된다. 가지고 심도가 F가 이 조리개가 많이 열리면 제가 아까 2분의 8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2.8분의 1. 그치? 이 분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조리개가 크게 열린 거고, 이건 조리개가 작게 열린 거예요. 그죠? 그럼 디지털에 그게 다 있어요? 다 있죠. 알았어. 다만 지금까지 모르시고 안 쓴 것 뿐이에요. 알았어. 예. 그럼 여기 보니까 밝기는 동일한 걸로 봐서 네. 여기는 이제 조리개를 줄여주고 그렇지. 뭔가 다른 걸로 보충을 했겠죠. 뭘로 했을까요? 뭐였더라? 셔터 스피드. 네. 그렇죠. 또는 ISO. 이걸로 해가지고 했겠죠. 근데 ISO는 바꿔쓰지 않았을 확률이 뭐냐면 감도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ISO는 고정됐고 셔터 스피드에 의해서 조리개를 맞췄을 확률이 높아요. 그죠? 네. 자, 넘겨볼까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자, 아까 이 사진 보셨죠? 아웃포커싱 하는 거. 이런 이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망원 렌즈를 빨리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사진 찍을 때 고려할 게 뭐냐면 꽃의 색깔과 배경의 색깔을 같이 보셔야 돼요. 꽃의 색깔도 빨간색인데 배경에도 빨간 게 들어가면 이게 꽃이 안 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색감을 잘 고려하시는 게 예술적 감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이것은 광각으로 찍은 거예요. 이 광각으로 찍지 않고서는 이렇게 넓은 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커스가 거의 다 맞았죠. 여기도 맞고 여기 다 맞았잖아요. 그죠? 이런 광각으로 찍은 건데 딱 보니까 조리개는 F10으로 놓고 셔터는 6초예요. 6초. 우와. 왜 근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왜냐면은 사물이니까 안 움직이죠. 그렇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였으면 이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유추하면은 눈이 그렇죠. 그렇죠. 육청은 빼기인데. 아, 우리 김 장모님이 굉장히 이해력이 좋으시네요. 조 김장군이 주 김장님이 머리가 좋으시거든요. 이 초점거리하고 렌즈 구경은 아마도 이제 이분이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쉬운 건데 77mm를 놓고 찍은 게 맞을 거예요. 아니 35mm.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넘겨볼까요? 하나 더 해주고.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뭐냐면요. 개념만 설명할게요.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 때는 사진이 이상하게 파랗게 나오고 어떨 때는 이상하게 노랗게 나오거든요. 빛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이제 같은 상황에서 그 찍은 사진인데 자동으로 태양광에서 그늘에서 찍은 게 색감이 다르죠. 색감이 다르죠. 이 색감은 뭐냐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WB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잘은 못하지만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방송 카메라 이거 찍는 카메라 ENG라고 하는 방송 카메라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 카메라는 반드시 뭐부터 맞춰야 되냐면 야 너 서 있어 그러놓고 뭘 하냐면요 그 애가 하얀 종이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방송 카메라를 들고 이 초점을 그 종이판에 딱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 이 파워를 그 뭐죠 이게 스위치 온을 시키고 한 5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얀 종이판의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색감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건 색감을. 넘겨볼까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이트 밸런스 보면 켈빈스 라이트라는 게 켈빈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뭐냐면 이 백색 형광등하고 대낮에 이 있잖아요. 사진을 보면 낮에 찍으면 약간 하얀색이거나 파란 기운을 띠죠. 그죠? 그다음 여러분이 이 뭡니까 백열정구 밑에서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 색깔이 어떻게 되죠? 그 붉게 나오거나 이게 약간 그 따뜻한 느낌의 그런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 온도가 3000도, 중심이 되는 온도가 대략 한 5000도 정도예요. 5000도 정도. 가지고 이 5000도 정도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은 약간 그 색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기본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백열정구에서 사진을 찍으면 색깔은 어쩔 수 없이 좀 빨갛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형광불빛에서 찍으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나오게 돼 있죠. 그런 색감이 맞춰지는 것은 화이트 밸런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카메라가 이상하게 낮에 찍어서 대낮에 찍었는데 색깔이 좀 그 노랗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조절을 해줘야 돼.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한번 넘겨주실래요?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제 형광등은 약간 파랗죠. 그죠? 파랗고 일반적인 그 태양빛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근데 지금 얘를 만약 이 색깔이 만약에 일반 밖에서 이 색깔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건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색깔이. 의심을 해야 돼요. 우리 이 디지털 카메라에도 화이트 밸런스가 다 있거든요. 그걸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맞추느냐 한번 넘겨주실래요? 뭐 하여튼 뭐 이건 화이트 밸런스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사진 이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요. 여기 이거 네, 여기 이거? 네. 이게 아닌데. 이게 아까 보고 있던 거고 그 그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하나만 더 넣으세요. 위에 바로 위에도 할게요. 화이트 밸런스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 보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하얀색 종이 어디 나와 있지? 아까 금방 넘어갔는데 그거 뭐 네네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밑으로. 네네네. 이 여기 보면 순수한 흰색 물체를 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보면 메뉴에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그 메뉴를 들어가면은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고 써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난 다음에 그 초점을 이를테면 제가 하얀색 종이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고 아니면 여기다 놓고 카메라를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화이트 밸런스를 놓고 OK 누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카메라가 이 하얀색에 맞춰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맞춘 다음에 그 뭐지 조리개랑 이런 거 조절하면 다시 맞춰야 되나요? 아니요. 조리개가 관계없이 이것은 색감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놓으면 거의 그 변동이 없어요. 기본 튜닝. 예, 그 기본 튜닝에 해당되죠. 근데 이제 이게 가끔 가다 보면 좀 이게 틀어져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제 맞춰놓는 거죠. 이거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제 플래시 하나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 저는 플래시를 안 가지고 넘어갈게요. 플래시는 잘못 쓰면 독이다. 저는 플래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플래시를 어지간하면 안 쓰는데 넘겨볼까요? 플래시를 할 때 이런 거 달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은 이런 거 달면 굉장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어디다 놓고 쓰시면 되냐면 저희들은 그냥 TTL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TTL 기능이 있는 데다가 맞춰놓고 찍으면 돼요. TTL이 뭐냐면 하나만 넘겨볼까요? TTL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플래시를 누르면 한번 탁 켜지는 거 같잖아요. TTL은 한 번 켜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탁탁 두 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TTL이 뭐냐면 빛을 한번 먼저 탁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노출을 감지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그 빛이 다시 돌아오고 또 한 번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쳐서 감지하고 카메라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비 발광이라는 거 뭐냐면 이 TTL은 우리가 한 번 누르면 빛이 한 번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번 친다는 거예요. 먼저 예비 발광이 되고 반사되어 돌아온 빛이 카메라가 계산을 해요. 빛이 반사되어 오거든요. 아 여기 노출은 어느 정도구나 하고 카메라가 계산을 해가지고 두 번째 발광을 해요. 두 번째 빛이 나가는데 그때 나간 빛은 카메라가 이미 계산을 해가지고 나가는 빛이기 때문에 맞는 거죠. 노출이 맞게 되는 거예요. 조정을 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다면은 여러분은 만약에 아까 그 앞에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이런 프레시를 두고 하시려면은 TTL을 놓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돼요. TTL을 놓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노출을 다 계산해서 카메라 불빛 양을 조절해 준다는 거죠. 프레시량 이해되시나요? 근데 얘 보니까 이 높이가 조절이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직각에다 놓고 찍는 분도 있고 이렇게 45도 아니면 90도로 이렇게 찍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놓고 찍는 것을 마운스라고 해요. 마운스. 그게 뭐냐면 빛을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 장로님 앞에다가 빛을 바로 쏴버리면 여기 허옇게 뜰 수가 있죠. 그럼 어디에 찍냐? 천장에 맞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빛을. 그게 바로 마운스입니다. 마운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천장을 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빛을 부드럽게 퍼지겠죠. 훨씬 부드럽죠. 예. 앞에다 직접 치는 것보다 빛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르게 퍼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램프를 켜놓고 거기다가 좀 이제 천을 쳐놓고 그렇죠. 예.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 왜 조명 같은 거 보면 앞에 천이 있잖아요. 그죠? 천을 두는 이유는 다 그게 빛을 부드럽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운스는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마운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90도에다 놓고 마운스를 치면 위에다 쳤다 자기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45도 정도. 각도는 본인이 봐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도 플래시 쓸 때 눈이 빨갛게 나오고 그러나요? 요즘은 그런 기능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안 돼요? 예, 많이 없어졌는데 가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레다이 있더라고요. 리덕션. 그것도 이거랑 관계 있나요? 김영호 장군 사진 잘 찍으면서 아는 척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되게 왜냐면 저는 캠코더 편집, 동영상 편집하면서 그런 감각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예. 그다음에 인물 사진 찍을 때 조금만 넘겨드릴까요? 일단 다 끝났습니다. 저기 구도 한 장만 더 넘길게요. 뭐 이런 거 다 뺄게요 그냥. 또 중요. 자 화면 구도만 하고 끝낼게요. 이건 사진의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시고는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구성이 돋보이게 한다. 이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인물을 놓고 사진을 찍는데 괜히 엉뚱한 걸 집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자기가 찍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아마추어와 좀 사진 아는 분의 차이인데 화면은 최대한 단순해야 됩니다. 넘겨볼까요? 다 끝났는데 이제 이분 연예인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황금 분할입니다. 황금 분할을 해가지고 3분의 1선에 지금 다 맞춰놨어요. 이해되죠? 예. 여기에 만약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구도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황금 분할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최대한 단순하게 찍는 게 인물화에 굉장히 좋은 장면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황금 분할을 이것을 지금 4등분 했어요. 얘는 4등분도 가능합니다. 가지고 이 연예인을 여기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많은 물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아웃포커싱 해가지고 이 하나로 지금 단순화시킨 거죠. 구도를. 그러니까 사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 분할에 의한 구도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게 사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뒤에 물체를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웃포커싱 시킬 건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사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질문만 받고 끝낼게요. 질문 하나. 저기 포커스에 지금 3분의 1, 4분의 1 그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처음에 이막 찍는 사람들은 인물이나 모든 포커스를 가운데다 그렇죠. 두잖아요.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술적 감각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그것에 의하는데 일반적인 원칙은 황금 분할에 의한 배치를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 굉장히 리저너블하고 저 같은 사람도 알아듣기 좀 쉽게 하시는데 네. 그 인간성도 좋고 설명도 잘하시는데 왜 상을 못 받았어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상을 못 받은 건 제가 인간성이 좋아서 못 받은 거예요. 네. 그 카메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저희 때에는 카메라를 찍으면 지금은 바로 디지털이니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저희 때는 사진을 찍으면 가서 현상 인화할 때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그 순간에 굉장히 두근거림을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일단 현상하고 난 다음에 이 확대기로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저희를 보냐면 눈을 봐요. 이 사진 필름을 보면 눈이 제대로 맞아서 눈이 선명하게 찍혀 나오고 눈이 흐릿하게 나오면 이 사진은 간 거예요. 사진을 실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상하게 이 초점을 잘 못 맞췄어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초점을 막 사람이 걸어오면은 요즘은 오토로 맞추기가 그렇죠. 그 당시 오토가 없었으니까 이 돌려가지고 치익 맞춰야 되는데 그 눈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가지고 저는 상은 못 받고 심할서는 많이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회창, 김영삼 그 화해 사진을 놓쳤답니다. 네, 그 심할서 첫 번째 찍은 게 이해창 씨하고 김영삼 씨하고 둘이 화해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저하고 저기 연합통신하고 두 분만 가서 찍었는데 그분은 경력이 많으셔서 잘 찍으셨고 저는 찍었는데 초점이 다 나갔어요. 우리식 표현들은 핀이 나갔다고 하거든요. 핀이 제 건 다 나가버렸어요. 가지고 저희는 제 거 못 쓰고 연합통신에다가 사진을 빌려가지고 실으면서 심할서 써라 해가지고 심할서 쓰고.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마음을 찍은 거죠, 마음. 예. 신학교 보내려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신학교 보내요. 네. 또 질문 없으시면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니까 다음에 요청이 있으시면 한번 나가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나가서 기본을 한번 실습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빠지고 나가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카메라를 사셔야 되는데 그래요. 신형은 카메라를 다 사셔야 되는데. 조장모님 그냥 그만한 거 그냥 핸드폰